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민감 정보하고 이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인데요. 23조, 24조예요. 민감 정보하고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하게 돼 있어요. 음, 원칙적으로는 처리 금지하게 돼 있는데 항상 예외가 있죠. 별도 동의. 우리 동의를 받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보 주체에게. 그런데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포괄적 동의. 나중에 이제 포괄적 동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꺼번에 해서 체크박스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원 가입을 하는데 정보 주체가 회원 가입을 하는데 네 가지를 공지하게 돼 있잖아요. 공지하는 중에 이제 수집 항목하고 자 목적하고 그다음에 수집 이용 기간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했을 때 불이익사항,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 동의, 미동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집 목적에 예를 들면은 여기 수집 항목에 만약에 뭐 여권 번호라든지 운전면허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에 뭐 주소, 이게 필수 항목이라고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권 번호하고 운전면허 번호는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 별도로 떼내서 다시 수집 항목, 목적, 기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박스, 미동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별도로 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도 동의예요. 그 다음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허용하는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죠. 자, 그러면 민감정보가 뭐냐?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 정치적 견해가 뭔지, 건강정보, 성생활.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민감정보의 정의고, 요거는 시행령에 있는 민감정보 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에요. 유전 정보하고 범죄 종류, 범죄 경력, 그다음에 생체, 인종 정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가 2020년 8월 5일 시행 버전에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민감 정보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인종 종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민족 인종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수집할 때는 민감 정보를 이제 처리하게 돼서 별도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번호, 여운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주민번호, 여운회. 예, 앞에 떼서 여운회. 이 민감 정보하고 고유식별 정보를 그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할 때는 수집하고 이용하고 뭐 제공하고 보관하고 파기하는 요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처리할 경우에 어, 분신, 위변조, 그다음에 유출되지 않도록 29조 법률 29조에 따라서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번호는요, 민감정보하고 고유식별조는 별도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민번호 법에서 정한 주의, 그래서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법정주의에서 동의에 의해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다만 국회 규칙하고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이라 하더라도 뭐하고 동등해요? 시행령하고 동등한다고 그랬어요. 쌤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에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칙이라 하더라도 다 뭐죠? 네, 물론 이제 나머지 이게 뭡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중앙 이런 데는 이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규칙이 시행령하고 동급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는 모두 민감 정보일까요? 한 2초만 생각해 보시죠. 정보 주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민감하다고 그러면 민감 정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법과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 법을 만약에 이제 뭐 이공계라 하더라도 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 개보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는 문과생들이 공부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정보보호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과, 이과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법률을 공부하실 때 뭐뭐뭐 등이 되어 있는 거하고 이 등이 없는 거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종정보 등에 관한 정보로 돼 있으면은 아마 이게 정보 주체가 생각했을 때 민감하다고 생각하면 민감 정보일 거예요. 근데 이 등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서 나열을 해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외의 정보는 정보 주체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민감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등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딱딱딱딱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이건 24조, 이건 의원 입법에 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버린 법이에요. 어쨌거나 뭐, 누가 뭐 발의를 했건 법이 됐으면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정부에서는. 이걸 집행하는, 개보위에서는 이걸 시행을 해야 돼요. 집행도 하고, 이거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개보위는 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공기관이 만약에 그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를 한 건 이상이라도 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받는 거죠. 뭐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5만 명 이상 정보 주체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1년마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이라고 했으니 1년마다라는 말이 없으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이제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인터넷진흥원 또는 개보위 위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키사에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주민번호 처리 제한이에요. 24조 2. 이 2가 붙은 이유는 뭐죠? 이거 주민번호도 나중에 개보법이 생기고 나서 추가로 요 조항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24조의 2항이라고 이제 들어간 걸 보면은, 그죠? 주민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동의를 받아서 처리가 불가능해요.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바로 법률과 시행령, 그 다음에 헌법기관인 요 기관의 규칙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또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 생명, 신체. 이거는 정보 주체에게 너무 급박하잖아요. 이 경우의 경우. 그 외에는 주민번호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개보위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제한 또 예외를 뒀어요. 하지만 이거를 고시로 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나면은 반드시 암호화해야 돼요. 이건 뭐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건 옛날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번호를 이제 수집할 경우에 모든 DB를 암호화하는 거는 예산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암호화를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번호는 DB는 암호화가 의무입니다. 물론 이제 고유식별 정보 다른 것도 전부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게 실명 확인, 실명 확인이라고 안 그러죠. 본인 확인을 하는데 주민번호를 가지고 본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수집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휴대폰, 그다음에 아이핀, 공인증서도 공인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설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걸 제공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이게 공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자,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 기준 이제 상담 사례집에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떨 경우에 주민번호를 동의에서는 수집할 수 없으니,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를 뒀을 때 이제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대학교 등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등 학생 선발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이거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학교 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스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학교는 학적 사무 처리를 위해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뒷자리를 마스킹하거나 이렇게 뒷자리 마스킹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년월일로 발급을 하라는 생년월일로 대체해서 발급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92, 뭐 9월 25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920925 다시 땡땡땡땡땡땡 이것도 주민번호 그 책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는 방법 제22조예요. 요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포괄 동의 금지예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동의사항을 구분하라는 건 뭐예요? 체크박스를 다 이게 두라는 거예요. 각각 동의함, 비동의, 미동의, 동의하지 않음, 뭐 동의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수지 비용 동의받을 때, 제3자 제공 동의받을 때, 국외 제3자 제공, 그다음에 마케팅 목적 처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럴 경우에는 동의 체크박스를 다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다 체크박스를 두지 이거를 포괄적으로 딱 하나 여기다가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 개인정보 수집한 항목은 예를 들면은 저기 뭡니까? 보험회사에 제3자 제공을 할 거며 그 다음에 외국의 뭐 어느 회사에 3자 제공을 할 거며 그 다음에 마케팅 목적으로 홍보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적의 이용 제공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는 전부 개별적으로 이렇게 체크박스를 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딱 하나만 체크박스를 둬서 동의, 미동의를 체크하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위반할 때 1천만 원 과태료예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줘라. 그러니까 동의가 불필요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쭉 이 수집 목적, 그다음에 수집 항목, 그죠? 그다음에 수집 기간, 뭐 이런 게 이거를 밝히라는 얘기예요. 밝히면서 동의 체크박스는 이제 불필요한 거죠. 종이 박스는 요게 그런 겁니다. 동의 불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 필요는 상품 광고 판매, 고유지표 정보 거의 다 이제 이건 동의한 거죠. 이렇게 봐도 다 동의가 필요한 거고 동의 불필요는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법률 15조 수집 개인정보 수집 이용했을 때 그 예외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예외사항들이에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보, 그다음에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예외사항이었죠. 그럴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 없지만은 가능하면 수집 목적, 수집 항목, 기간은 알려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홍보 마케팅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홍보 마케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를 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홍보와 마케팅은 이게 정보 주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왜 싫어하죠?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SMS 뭐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메일 날라오고 이거 뭐예요? 스팸이에요, 스팸. 스팸 메시지로 정보 주체는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 주체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정보 주체가 이해하고 인지하게 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주체가 동의를 받으면은 이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뭐 깨알같이 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잘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 정보의 처리, 우리 필수
개인정보 수집할 때 필수 정보하고 선택 정보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아스테리크 한 거는 뭐 필수 정보입니다. 아스테리크 없는 거는 뭐 선택 정보입니다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경우, 그다음에 직접 마케팅에 대한 동의, 목적의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는 이거를 거부한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본연의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택하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본연의 서비스를 못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위반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애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14세 미만이면 한 12세, 뭐 이렇게 아동이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누군가가 하려고 그래요. 뭐 학교에서 많이 하겠죠.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려면 얘한테 엄마, 아버지 뭐 이런 법정 대리인의 뭐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 12세 아동한테 직접 물어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하나 퀴즈인데,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생활사진이나 행사에 관련된 사진을 게시하려고 그래요. 이거 개별적으로 동의 받아야 될까요? 우리 회사 생활하는데 예를 들면은, 회사에 산악회가 있어요. 산악회에서 우리 CEO, 사장님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예를 들면은 북한산에 주말에 산악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같이 뭐 즐겁게 찍었어요. 사진 찍은 거를 우리 A 회사의 산악회에서 요번 주에 저번 주말에 북한산은 이제 A 사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즐겁게 사진도 놀고 그랬습니다라고 여기 이제 웹 게시판에 예를 들면 회사 내저 게시판에 이렇게 사진을 띄웠어요. 네? 이렇게 이거 올리기 전에 동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한번 1초만 생각해 보시죠. 2초만. 예, 이거 동의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진을 게재하는 건 법령상 정하는 이 소관 업무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게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거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이거를 이의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뭐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사진 뭐 올려도 되는지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1mm 깨알고지 사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H 플러스. 어딘지 아시겠죠? 이 H 플러스에서 그 이벤트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뭡니까?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배웠죠. 프라이버시 제가 패러독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정보 주체가 예를 들면은 자기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은 자기 개인정보를 마구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컨트롤 패러독스를 얘기했어요. 통제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통제권을 주면 줄수록 자기 개인정보를 마구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역설적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H 플러스에서 그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큰 정보, 벤츠도 줄게, 뭐도 줄게 이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생년월일, 성별, 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자녀수 뭐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수 정보냐 아니냐는 뭐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제 혹시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1mm예요, 1mm. 요 크기를 가지고 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디다가 보험회사에 제3자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판매하겠다라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봐요. 이거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제3자 제공, 목적의 3자 제공, 또 목적 내 3자 제공. 이 경우에는 아마 목적 외가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다르고 다르니까 제3자 제공이 될 거고
이 이벤트 목적으로만 수집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벤트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의 제3자 제공이 되니까 명확하게 동의를 이제 받아서 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mm 깨알고지라 하더라도 동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보주체에게 SMS 띄우죠. 그 다음에 전화를 걸죠.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요. 이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다 동의받은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나는 이런 내용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모여서 손해배상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거죠. 네, 공동. 이걸 이제 신문에서는 집단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에는 집단소송은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이 피해를 입은 공동이 모여서 변호사를 하나 섭외를 해서 이제 단체로 단체 소송도 아니죠. 공동 소송이라고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1심에서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겼어요. 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네. 다 했어요. 근데 2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냅니다. 판사님 이 글씨가 보입니까? 요 깨알 같은 글씨가 보입니까? 이게 1mm의 크기였나 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요. 원고들에게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행정부에서.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실 법률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한 거거든요. 단지 크기에 대한 거일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률 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법을 고칩니다. 어떻게? 시행령 17조 2항에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수집 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를 위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수집 목적 또는 제3자 제공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명확히 표시해라.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정보, 주민번호를 빼고 요 세 가지를 수집할 때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라. 왜 주민번호는 왜 빠졌죠? 주민번호는 동의에서 수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도 명확히 표시해라.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할 때, 3자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하고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표시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냐? 그건 규칙에서 정한 겁니다. 규칙에서 뭐라고? 글씨는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보다. 아주 포인트까지 정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밑줄 이런 거를 사용을 해라. 중요한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도로 요약해서 제시하라고 아예 시행규칙 제4조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이 표시 방법이 법자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홍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예요. 여기 보시면은 홍보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집 목적하고 보유 기간이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의 체크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할 때 아주 제대로 된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수집 재고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이에요. 2018년 3월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에 보시면 항목하고 수집 목적 보유기간인데 보유기간은 볼드체로 했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미동의. 그 다음에 민감정보 처리할 때는 항목하고 보유기간은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 글씨보다 큰 겁니다. 이게 약간 더 큰 거고 밑줄 긋고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동의 미동의. 제3자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자하고 제공 목적, 보유기간을 또 명확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 밑줄줄 요거보다 약간 더 20% 크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기타 고지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까?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을 보호하는데 이거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집근거의 초중교육부 제52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다만 뭐 체크박스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이 법률에 의해서 이걸 수집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 없이 이제 수집하는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게 제대로 된 그 수집 양식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2초만 보시죠. 네, 여기서 보시면요, 그 수집 목적에 자세히 보면은 신상품 홍보 및 맞춤형 서비스 타겟 마케팅 요게 들어가 있어요. 항상 홍보 타겟 마케팅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정확히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을 별도로 떼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해요? 동의를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다음에 보유이관도 이것도 볼드체로 해야 되는 거죠. 또는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다른 글자체보다 20% 이상 크게 해야 돼요. 그죠? 수집할 때. 그래서 요거를 떼낸 거가 바로 이렇게 돼요. 요것만 신상품 홍보 맞춤형 서비스 타겟 마케팅만 이렇게 떼낸 거죠. 좀 그러니까 요거를 지워버리고 동의를 하나 받고 동의를 받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볼드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상품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동의받기 위해서 수집 목적이 이렇다.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기간 이렇다. 요거는 정확하게 명확히 정보 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밑줄 칠하고 다른 글자보다 20% 크게 그 대신 9포인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의함, 미동의함 이렇게 체크박스를 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 안내 미흡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혈액형 장애 여부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민감정보예요. 신체정보잖아요. 그래서 민감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줘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요 기간도 뭐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죠. 9포인트 이상, 20% 이상 크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수집 목적 제일 중요한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보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봐야죠. 그 중에서 수집 목적이 누락이 됐죠. 수집 목적이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민감 정보는 별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떼내서 다시 1, 2, 3, 4 고지를 하고 별도 체크박스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집 동의 중요 내용 표시. 수집 항목이 만약에 민감 정보면 그거는 명확하게 표시되게 하고 수집 이용 기간도 명확하게 표시되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 공부를 같이 할게요. 수고하셨어요.